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저는 현재 테스트웍스 R&D팀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논문 세미나는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주제로 선별을 해왔는데요.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영상 속에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 레벨에서 세그멘테이션하는 과제입니다. 비디오라는 특성상 영상이 복잡하거나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롱텀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룹니다. 각설하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A Generalized Framework for Video Instance Segmentation이고 이번 12PR 2023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줄여서 VIS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VIS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VIS,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주어진 영상 시퀀스에서 특정 n개의 객체를 분할하는 과제인데요. 단순히 분할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이 분할한 객체에 대해서 마스크 트래킹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과 같이 특정 사람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첫 번째 프레임에서 나왔던 사람과 마지막 프레임에서 등장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영상이 복잡하거나 오클루전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4마리의 고양이가 완전하게 탐지되지 못하고 트래킹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상의 클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발견된 객체를 마지막 프레임까지 완벽하게 추적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 롱텀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핸들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오버뷰입니다. 본 연구의 제목을 줄여서 GenVIS라고 하는데요. GenVIS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포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각 영상의 프레임 혹은 시퀀스에 대하여 마스크를 생성하고 연속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후처리를 통해 어소시에이션 하게 되는데요.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 모델 복잡도가 낮고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객체를 어사이먼트하기 위하여 자체 알고리즘인 UVArray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enVIS는 온라인과 세미 온라인 메소드 모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세미 온라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메서드를 설명드리기 위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온라인 메서드는 주어진 영상 시퀀스에서 단일 프레임들을 한 장 한 장 모델에 입력을 하여 나온 아웃풋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오프라인 메서드는 영상의 클립, 예를 들면 2장에서 5장 정도의 클립들을 모델에 집어넣어 그 클립에 대한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온라인 메소드는 싱글 이미지에 대하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태스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RUU 매칭과 같은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온라인 메소드들은 대부분 포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스트 프로세스는 대부분 스레시홀드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델의 복잡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반면에 오프라인 메서드는
영상에 클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의 클립 내의 프레임들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 영상을 다루기 위하여 오프라인 메서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클립의 아웃풋들은 또한 휴리스틱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어소시에이션 되게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세미 온라인을 모두 만족하되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위하여 쿼리 베이스드 트래커와 클립 베이스드 트래커에 대하여 다룹니다. 쿼리 베이스드 트래커는 VIS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인데요.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위하여 오브젝트 쿼리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산하여 각 프레임에 있는 오브젝트 간의 매칭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쿼리 베이스드 트래커는 오클루전이 발생한 영상에서 굉장히 취약한데요. 위 이미지와 같이 영상 중간에 오클루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오브젝트 쿼리를 뒷단까지 이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클립 베이스드 트래커는 각 클립을 대표하는 쿼리를 추출하여 각 클립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클립 베이스드 매칭은 클립 레벨에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클루전으로부터 비교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클립 베이스드 매칭을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enVIS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아키텍처인데요.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클립을 각 오브젝트 인코더와 오브젝트 디코더를 통해 오브젝트 쿼리를 생성하게 되고, 이 쿼리가 다음 프레임의 스텝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쿼리가 전달되면서 세미 온라인으로 모델이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클립의 개수가 1이면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온라인 매너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오브젝트 인코더와 디코더는 이전 연구인 비타 프레임워크를 따릅니다. 또한 프레임 레벨의 디코더는 마스크2 포머를 사용합니다. 모델의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비디오를 n개의 프레임 단위로 클립을 구성하고 모델에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n은 3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입력된 프레임은 인코더를 거치고 빈 쿼리와 함께 오브젝트 디코더를 통해 오브젝트 쿼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쿼리는 다음 클립의 스텝으로 전달되어 이전 시퀀스의 정보를 전달하여 새로운 쿼리를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은 모든 클립이 처리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 과정이 반복될수록 앞단의 쿼리들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 스택을 두어 모든 클립에서의 쿼리를 스택하여 이전 스텝의 오브젝트 쿼리와 함께 연산하여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의 말단까지 안정적으로 모든 오브젝트 쿼리를 레퍼런스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의 서플에서 제공하는 수도 코드를 보면 더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등장한 타겟 객체를 어떠한 GT로 매칭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인 UVNA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이를 할당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DETR, 비타와 같으며 IOU로스로 구성되는 매칭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해 어사이먼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 방법론들과 다른 부분은 여기 알파인데요. 이전 스텝들에서 이미 할당된 객체들이 중복되어 할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알파 값을 더해 중복 할당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10의 5승과 같이 충분히 큰 수를 사용합니다. 본 연구의 에뷸레이션을 확인하면 각 요소들의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N은 클립의 개수, CL은 앞서 설명한 클립 베이스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IPM은 메모리 모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요소들은 성능 향상에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익스페리먼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데이터셋을 통해 실험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세미 온라인 매너와 온라인 매너 모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퀄리티브 리절트를 보시더라도 과거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오클루전이나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강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의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는 트레인, 인퍼런스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클립을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시하며 모든 학습 파이프라인에서 중복되는 객체 할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UVLA를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롱텀 비디오에서 오브젝트 쿼리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VIS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미나의 전부입니다. 첫 비디오 녹화 세미나라 조금 어색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